조각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밤 9시입니다.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을 맞아서 곧 있을 가자 지구 침공 작전을 둘러싸고 긴박하게, 아니 숨막히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스라엘처럼 긴장하고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아랍은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미동맹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핵 문제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국방 의지가 약해지고, 국방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를 남에게 맡겨버리면 사소한데 목숨 거는 아주 치사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웰빙족 비슷하게, 좀 심하게 말하면 살찐 돼지처럼 자기 목만 챙기는 그런 치사한 이전투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서야 하는데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권력 투쟁은 치열하게 하지만은 안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니까 싸우는 게 멋지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줄기차게 계속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로 지고 나서 이대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대패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 의석 구조로 전락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보수층 사이에 쫙 퍼졌습니다. 보수층이 위기를 느끼고 있고 아마 윤 대통령도 그러할 것입니다. 위기를 느끼면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그것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또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층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위기의식 중에 하나가 이준석 문제입니다. 이준석을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몰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지리하고 치사한 것이 이준석이 대표하는 2030 세대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중도층의 탈락으로 나타나서 이준석 대표 시절과 이준석을 몰아낸 뒤의 지지율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보궐선거에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지휘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는 크게 이겼는데 이준석을 몰아내면은 지지율도 올라가고 당의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왜 결과는 거꾸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동영상을 2차례 올렸더니 댓글들이 아주 2개 동영상에 한 댓글들이 1000개나 붙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준석을 옹호하는 댓글이 많아졌습니다. 여론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준석 구원 투수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다시 불러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여기 글을
그런 적극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중에서도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글 내용이 또한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필명을 남기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세가 있으신데도 생각이 유연하신 게 참 놀랍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셔서 20대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물이 포장지보다 중요한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포장지만 보고 선물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누를 범한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준석 대표 없이 앞으로 총선 대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후로 존재하는 모든 선거에서 단 하나도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 만들어주고 대통령은 이재명 만들어주고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빼고 다 민주당에 몰아주고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해보시죠. 보수는 이 땅에서 괴멸할 겁니다.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들은 바뀌지 않을 여러분입니다.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바뀌지 않았던 여러분을 당군 이래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은 세대로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들은 바뀌지 않을 여러분입니다.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바뀌지 않았던 여러분을 당군일에 가장 무능하고 어리석은 세대로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즉 이준석을 사가지 없다고 부르장머리 없다고 해서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하면서 보수를 고립시키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든 사람들을 이분은 이 20대는 앞으로 바뀌지 않을 뿐이라고 딱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괴멸할 것이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 그러나 이 글을 쓰신 20대 이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충고를 해 주시니까 또 있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총선 때 다시 180석 내주고 다음 대선 이재명이 되어서 개헌 내주고 모든 법안 민주당 독자 처리되면은 그 책임은 극우 포지션을 달렸던 대통령 지도부는 물론 그걸 요구했던 당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총선 민주당이 압승하고 대통령 이재명이 되고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면 이준석 불러 와야지요.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준석은 안 된다. 이번 투표로 중도는 다 돌아섰다는 걸 봤으면 정신 차려야지. 이상하다. 내 주변은 윤석열을 지지하던데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그런 사람들하고만 놀아서 그런 거니. 보수를 지키고 싶다면 이준석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조갑자 TV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아주 길게 씁니다. 정말 잘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시청자를 제가 모시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은 자유주의 보수 사상을 어릴 때부터 풍요롭게 누리고 제대로 된 자유보수를 몸에 익힌 세대들입니다. 아직도 장유유선이 사가지니 이런 철진한 생각으로 정치인을 비난하려면 보수가 뭔지부터 책이라도 읽어봅시다. 아주 옛날 칼과 창을 들고 국민들 목숨을 걸어서 정치를 했다면 그러지 말라고 정치인들이 입으로 싸워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라고 정치인을 투표로 뽑는 게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런 정치인이 입으로 싸워가며 이슈를 안 다루고 그저 예 어르신이 옳습니다 하는 정치인을 바라시는 분이 의회주의 국가의 보수 지지자가 맞습니까? 책 하나 추천드립니다. 로버트 팩스턴 콜ум비아대 교수의 파시즘 근처 어디 서점과도 다 있는 명저입니다. 파시즘.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국힘이 가는 길이 뭔지. 2030 세대 똑똑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다른 분입니다.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암흑기를 벌써 잊었나 봅니다. 이번 이준석 없는 선거를 보고도 아직도 사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수가 아닙니다. 민주당에 180석 또 내주면 정신을 차리려는 건지, 이재명의 민주당에 지고 싶나요? 지금 국힘에서 이준석보다 잘 싸우고 선거할 사람이 있나요? 본인 선거 못 이겼다고요? 그 어려운 험지에서 소신 꺾지 않고 싸우는 사람 응원은 못하고 용병 대통령이야 끝나고 가면은 그만이지만 보수인 우리는 어쩝니까? 다른 분입니다. 그 글에 붙은 댓글입니다. 100번 동감합니다. 지금 영남당 지도부는 총선 이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 수도권은 안중에도 없고 180석 대패의 가장 큰 해악은 국힘당을 보신주의에 찌든 영남 의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신 분이 한 분은 20대고 다른 분들은 좀 연세가 드신 보수 진영에서도 상당히 비판 의식을 가지고 이른바 정통 보수라고 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정통 보수 아닌데 대부분이 또 음모론에 넘어간 이런 꽉 막힌 보수에 대한 울분을 이런 식으로 틀어놓았습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2030 세대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 동시에 중도층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 이걸 안다면은 이준석을 핍박해가지고 짓밟고 어떻게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